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4월 초에 귀국을 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왜 조기 귀국했느냐? 그 이유가 뭘까? 대선에서의 역할로는 뭘까? 뭐 이런저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여기저기 저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과연 귀국한 이유가 여권의 누군가가 양정철 전 원장한테 좀 귀국해달라라고 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 내지는 앞으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있는가? 아니면 과장돼 있는가? 아니면 잘못 전달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알아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출국한 것은 1월 말 정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귀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출국하느냐, 또 아마 9월쯤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기 직전에 들어와서 뭔가 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추측 기사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왜냐면 본인이 나 왜 출국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뭐 현장 기자들의 취재 한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 그럼 양정철이 누구냐? 잘 아시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삼철 중에 한 사람이다.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그런데 이제 전해철이나 이호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전해철 의원은 현재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죠. 노무현 정부 때. 뭐 특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리를 맡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노무현 정부 때. 뭐 그 후로 민주연구원장까지 한 게 이제 최근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삼철이라는 게 급이 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자, 19대 대선을 승리로 이끈 광흥창 팀의 핵심 멤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 멤버죠. 그러나 광흥창 팀의 리더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핵심 멤버인 거는 사실이지만, 자, 그러면 19대 대선이 과연 광흥창 팀 때문에 승리했느냐? 뭐 그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19대 대선은 잘 아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비롯된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시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워낙 그 당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당선이 된다. 이게 첫 번째의 이유다. 광흥창 팀은 그냥 기획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기획이 뭐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반사 이익이 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대 총선,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죠.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죠. 그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작년 총선에 무려 174석, 그리고 그 범여권 전체를 포함하면 18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확보한 게 그러면 민주연구원의 역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총선 직후에 분석해 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첫 번째 기여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기여자 정도는 아마도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미래통합당의 자중진한 그 반사이익이 또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5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글쎄요, 뭐 민주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과장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여권이 최고 전략가인 것처럼 현장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의 전략가 꽤 많다. 그냥 양정철 전 원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홍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홍보기획비서관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출국을 1월 달에 했는데, 출국 전부터 출국 예정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 CSIS, 이게 이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CSIS 아닙니까? 여기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CSIS 측에서 그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양정철이 미국에 있는 동안
CSIS와 제휴를 제안한 것 외에는 그의 계획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CSI하고 무슨 공동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CSIS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 뭐 그거는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CSIS 프로젝트를 맡거나 CSIS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SIS는 이 사람이 그냥 객원연구원으로 오겠다고 해서 그걸 받아준 것 뿐이고 그래 너 개인적으로 연구해라. 이런 얘기다. 미국의 저도 뭐 비지팅 스칼라라고 하는 걸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 뭐 연수 이렇게 갔지만 그 연수 활동 중에 뭐 별다른 일 안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것저것 공부하면 끝입니다. 그게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가끔 뭐 미국에 제대로 있는가 그거 체크만 합니다. 그런 정도가 다이다. CSIS는 요거보다 일반 대학 이거보다 뭐 조금 더 관여 정도가 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CSIS 측의 얘기는 그 자기네들한테 제휴를 제안한 거 외에는 다른 거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비지팅 스칼라하고 별 그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귀국 날짜입니다. 4월 초에 귀국했다는 건데, 자, 근데 이게 4월 초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 당초부터 스프링 시즌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는 3개월이죠. 무비자 3개월. 무비자 3개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취업 비자나 아니면 뭐 학업 그런 비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비자 3개월 동안 무비자 3개월이면 들어와야죠. 비자 연장이 안 되면. 아니면 비자를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 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비자가 다른 걸로 비자 스테이터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제 뭐 취업 비자가 있고 뭐 무슨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또는 연구소에 객원 연구원 같은 거 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뭐 그다음에 무비자는 관광 비자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관광 비자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할 수 없이 스프링 시즌 계약하고 있으니까 스프링 시즌 끝나니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들어온 것이지 뭐 특별히 무슨 여권에서 누가 요청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보궐선거 참패 후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뭐 빨간불이 켜지니까 긴급해서 양정철 전 원장을 들어와라. 네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비자 기간 끝나니까 들어왔다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귀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게 그럼 왜 귀국했느냐? 왜 이 시점에 귀국했느냐 하는 건데 적어도 여권 인사의 귀국에 따른 권유에 따른 귀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귀국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귀국 사유가 있지 않고 비자가 끝나니까 비자 스테이터스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원래 비자 스테이터스를 바꾸려고 해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양정철 전 원장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계획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다시 나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자 끝나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권 누가 요청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의 대선 경선 국면에서의 역할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그거는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팩트라고 하는 데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걸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대선 레이스가 접어든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는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양정철 전 원장이 만약 민주당으로부터 우리 좀 도와줘 그러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평소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른 후보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도와주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민과 결심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도와달라고 하면 글쎄요, 과연 굳이 안 도와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래 민주당
소속인데 그런 점에서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정도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측근 얘기에 따르면 양정철 전 원장은 그 제3 후보, 뭐 제3 친문 후보 이거에 대해서 거의 콧방귀를 뀌었다. 이런 식의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3 후보 그런 거 별로 없다. 그건 공연히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 뇌피셜, 그러니까 머리 굴려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오늘 그 민주당 대표 경선을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정철 전 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현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양정철 전 원장의 귀국에 대해서 양 전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든 대선에 기여하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복심이 구복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이 제가 여기저기 점검해 본 바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톤하고 맞는 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연 양정철 전 원장은 복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직도 복심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얼마 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인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맞는 것이냐? 손혜원 전 의원 잘 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기동창이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 주변에 김정숙 여사의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저도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면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버림받은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민주연구원장 같은 거로 복귀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버림은 받았지만 버림받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인으로 버림받은 게 있고 그냥 뭐 우리 편이니까 그러나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버림받은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삼철이라고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측근 반열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 이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이다. 근데 이런 질문을 어느 그 기자가 윤건영 의원한테 했더군요. 그랬더니 윤건영 의원이 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독한 외로움을 겪을 형,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버림받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밀려나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또 나중에 그때 그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김정숙 여사의 눈밖에 양정철 전 원장이 낫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접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정철 전 원장은 주변에 여전히 본인이 마치 복심인 듯 복심이 아닌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문 대통령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 대의로부터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주변에서 자꾸 아직도 삼철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대통령 걱정 엄청 하네. 뭐 이런 식의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주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복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고요. 그렇다면 양정철 전 원장의 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양정철 전 원장의 그 조기 귀국도 아니고 그냥 비자가 끝나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귀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권 대선 레이스가 이제 오늘 대표 경선 이후에는 본격화될 텐데 본격화되고 친문 후보도 이제 등장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내지는 등장은 이미 뭐 여러 사람 했지만 누가 과연 친문 후보로 낙점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진 못하겠죠.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쪽에서 양정철 전 원장한테 손을 내밀어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러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거야 복심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 개인적인 선택만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